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9월 2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재료 분석을 하고, 다음 두 번째로 상승 종목 파악하며 한 뒤에 세 번째 관심 종목으로 적어놨던 종목들 한번 위치랑 이런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루 명언 이거 하는 시간으로 끝내겠습니다. 영상이 빠르면은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황 보면 금요일 날에 이제 미국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고, 미국 지수인데 마이너스 1.31%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서 하락을 했는데, 그림을 잠깐 보면은 일단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가 이제 30만 명이었는데 실제로는 31만 명으로 31.5만 명으로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또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었는, 지금 시장에서 고용 지표가 이렇게 생각보다 좋게 나왔죠. 이 좋게 나오니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다, 경제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면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참 이 주식이란 게 좀 코에 걸면은 코걸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게 비농업 고용 지수인데, 이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오면서 고용 지표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마이너스 0.26%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률 자체는 적은데 이 수급이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이제 매도가 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9월 8일날 목요일날에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이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지수가 한번 한 월화수 이쯤에는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연휴 지나고 나서 상승을 시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내일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일단 수급은 기관은 뭐 계속 팔고 있었고, 이 외국인이 좀 중요하다라고 봤던 게 그동안에 매수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이제 매도가 나오냐,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선물에서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거는 좋진 않다,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이너스 0.31% 하락했고요. 일단 결국에는 연휴 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한번 깼습니다. 코스피는 여기 이 전저점을 한번 깬 상태여서 이렇게 깨고 나면은 이렇게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좀 지켜주는 모습인데, 얘도 미국 지수가 안 좋으니까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은 특히 요즘 환율이 문제인데 1362원 달러로 마감을 하면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시에 좀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 일단 키워드별로는 이제 태풍 관련주가 이번에 흰남노 태풍 이제 북상 소식에 재복구주가 상승을 했고, 네옴시티 이게 5G가 또 엮여가지고 5G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네옴시티 5G 패키지 수출 50조 지원한다라는 소식이었고, 앱클론이 카티 세포 치료제 기술이 미국과 캐나다 특허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아이큐비아와 이 자문 계약 체결 소식에 이제 상승을 좀 했고요. 광림 같은 경우는 영강 회상 풍력 발전소 이거 산자부 사업 허가 획득 소식에 2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덕산 테코피아가 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유는 미국 전 해핵 공장 증설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그럼 차트 관심 종목들 보면은 코리아 SE 우원개발이 이제 흰남노 관련해서 상승을 하고, 일단 머큐리랑 엔텔스가 5G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고, 하나씩 보면은 일단 관련주가 이 11호 태풍 흰남노 북상 소식에 재복구주가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 이 태풍이 거의 대부분 9월 6일날 화요일날에 이제 온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어제도 이제 코리아 SE가 상한가를 가면서 거의 종가가 29%니까 상한가를 거의 갔다고 봐야죠. 이 상한가를 거의 가면서 얘기를 했었던 게 어제 영상에서, 이게 좀 고점이고 고점인 상태고 단기적인 재료기 때문에 따라서 매수를 하진 않겠다라고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올린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태풍 날짜를 좀 잘못 알았던 게, 태풍이 저는 주말에 오는 줄 알고 있었다가 이 금요일날에,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따라서 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6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이 직접 영향권이라고 합니다. 일단 놓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7일날에는 이제 그 시나리오가 좀 있는데,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추가 상승은 나와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6일날에 있던 이 태풍의 피해에 따라서, 피해가 이 태풍 매미를 넘어서면은,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태풍이 엄청 심해가지고, 근데 피해가 예상보다 적다면은 결국에는 7일날에 개파락을 할 겁니다. 반대로 이게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락할 세 번째 하나 더 하면은 이 그냥 재료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총 3개로 열어놓고 보면은, 확률적으로 상승할 확률은 33%, 하락할 확률은 66%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7일날까지 들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시나리오는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보실 분들은 내일이 이제 5일이죠. 여기다가 잘못 적었네요. 잘못 적어가지고 수정했습니다. 5일 월요일이랑 6일 화요일 데이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으나, 특히나 6일날 넘어가는 이때는 오버나잇 하는 거는 진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를 안 해도 다른 것들도 매매를 할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네옴시티 5G 관련주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에 교통망 및 5G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상승했습니다. 이 뉴스는 근데 31일 날에 나온 뉴스고 건설주가 먼저 상승을 하고 5G 종목들이 이제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5G 차트를 잠깐 보니까 먼저 이 종목들 차트 좀 봐야겠네요. 코리아 SE 보면 아까 일단 좀 높은 구간이지 않나, 일단 그래도 연속적으로 상승한 모습. 오히려 이게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죠. 재복구를 하는 그런 업체들은 많기 때문에 또 월요일 날 내일 새로운 종목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장중에 이렇게 계속 막 관심 종목 같은 거 좀 보고 있거나 거래대금 상위창 이런 거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종목 중에 건설주나 뭔가 재복구를 하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그 중에서 당일 주도주를 좀 빨리 파악하고 단타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잘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저는 좀 시간도 없고 손도 들이고 실력도 안 돼가지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뉴보텍도 이거 상하 수도관 관련돼가지고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관심 종목에는 이렇게 좀 넣어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5G 종목 보면은 머큐리랑 엔텔스가 있는데, 머큐리랑 엔텔스 둘 다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던 자리지, 크게 보면은 결국 뭐 여기 단기적인 지지를 받았던 구간은 한번 돌파를 하면서 120선까지 돌파를 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사실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매집을 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바로 매매를 이 종목을 사기에는 좀 리스크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라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만약 이 자리를 잡아가는 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거를 좀 매매한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머큐리는 이제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 특히나 아직 역배열이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5G 종목들요. 엔텔스도 이제 같은 관점이고요. 넘어야 할 이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5G 이슈가 저게 계속 단기간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네옴시티랑 엮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앱클론인데요. 클론이 이제 캐나다랑 이거 미국에 이제 특허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지지와 저항 구간이 21,100원이었는데 를 좀 넘었고요. 근데 좀 봐야 될 거는 단기간 이 최저점에서 100% 올라온 상태라서 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클론 차트 보면은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저항 구간은 돌파를 해줬다, 이런 모습 자체는 좋다 생각합니다. 이제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 라인이라는 거는 좀 눈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 좋은데, 단 하나 이제 걸리는 거는 여기 바닥권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100%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제 올리려고 했던 그런 주체 입장에서 이 앱클론이라는 기업의 이 기술이 계속 뭐 혹시 또 다른 나라의 이제 또 특허 이런 소식이 더 예정이 돼서 있다면은 이렇게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100% 올라간 자리는 좀 리스크는 이제 신규 매수하기에는 리스크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종목을 밑에서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안전하게 그냥 다음 이슈까지 더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대바이오는 아이큐비아와 이거 뭐 미국 진출 자문 계약 체결 소식 상승했는데, 항바이러스제라고 합니다. 이 CP가요. 그래서 FT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 글로벌 CRO인 아이큐비아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CRO가 임상 뭐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 현대바이오 그 사이언스 USA를 이 전담 법인으로 이제 추석 이후에 설립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일단 차트 되게 좋았고, 제가 유튜브 영상 했을 때 얘기했던 게 눌렸다가 가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했었는데 눌리지 않고 그냥 올라갔고요. 일단 더 나올 만한 이슈를 보면은 추석 이후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업무 관련된 법인, 이거 현대바이오 사이언스 USA 이거를 한번 뉴스를 내면서, 그러니까 설립하고 나서 뉴스 내면서 한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이게 좀 가장 메인 이벤트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청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마 신청하고 나서는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 승인 또 아무튼 나중에 이슈는 있다. 이 차트가 이제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항이었던 구간에서 자리를 지키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제가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저항 구간을 이제 확실하게 강력하게 이제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제가 아까 이제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저항 구간에서 버티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서 더 연속적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더 받쳐줘가지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일단 저는 여기 떨어졌을 때 이런 저항을 받았던 이런 구간에서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하냐. 그러니까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주가가 또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 지지받을 때 이런 저항받았던 구간에서 손절 잡고 언제든지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이런 외국인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만 보면은 그래도 뭔가 이슈가 진짜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이슈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떨어지는지 얘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림이고요. 광림 영광 해상 풍력발전소 이거 산자부 사업 허가 소식에 상승을 했고, 일단 차트가 바닥권에서 돈이 들어온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조정이 올 때 그때 한번 매수하려고 하고요. 일단 이런 거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상한가 다음에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지는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좋은 종목이고, 이런 자리 그래도 계속 뭐 중간중간에 매집을 했던 모습은 안 나오지만 바닥권이라고 좀 인식이 되고,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는 순간들이 존재할 겁니다. 계속 가기는 힘들어요. 한 번에 이제 이런 파동을 가지고 이제 가기는 좀 힘들고, 시장에서 막 진짜 10%의 종목들, 미친 종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계속 점상 갈 것 같고 이런 거지, 거의 80-90% 정도는, 거의 90%죠. 90%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런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조정 구간에서 움직임 보고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일단 이슈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유신은 이제 네옴시티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하락 종목 보면 G2파워가 시간에 이제 1대4 무상증장 주식 상장으로 인해서 이게 재료 소멸로 해가지고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 폴라리스 우노 얘도 이제 전일 무상증자 권리락 후에 이제 상승을 했다가 2일차에 결국에는 시가갭 상승 후에 장중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네이처셀은 제가 좀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에도 이제 CEO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라정찬 대표 유명하죠. 일단 이런 이슈, 법무부 상대로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를 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말이 많은 기업이라서 저는 거르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G2파워 같은 경우는 시가갭이 아예 하한가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래도 장중에 한 23%까지 하락하면서 상승해줘가지고 마이너스 7%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물렸던 분들은 좀 이때라도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일단 좀 재료 소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폴라리스 우노는 여기 점 상한가를 간 뒤에 그날에 이제 점 상한가 다음 날에 대부분 요즘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하면은 막 계속 점 상한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제 무상증자 테마가 좀 많이 시들시들해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락하면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이처셀을 뭐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저는 매매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상승 종목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상위에서 이렇게 종목들 내려가지고 거래대금 한 이게 300억 이상에서 등락률 누르면은 이 상한가부터 해가지고 상승했던 종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봤던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 하나씩 보면은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면서 이게 또 네옴시티랑 좀 엮여 있는 모습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네옴시티에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일단 차트만 딱 보고 얘기했을 때 좋은 자리입니다. 바닥권 자리에서 이제 좋은 모습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아직 이런 박스권은 돌파를 해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 지지와 저항 구간 있죠.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을 양봉으로서 뚫지 못했지만 대신에 이 큰 박스권이 있으면은 이 큰 박스권에서도 위 아래로 이렇게 주가가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왜 나뉘냐, 여기 안에서도 지지와 저항 구간, 이렇게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자리가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럼 이런 경계선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안에서도 이제 만약 주가가 여기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자리에 와서는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앞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해줬으니까 이 구간은 이제 지지를 받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를 이제 여기서 만약 매수를 했으면은 뭐 9,500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얘가 추가적으로 1,200원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지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딱 심플하게만 딱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음 박스권, 그러니까 다음 전고점 구간인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 7%라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매매 전략을 좀 짜다 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최종적으로는 이런 종목은 또 4등분선 저는 그어서 주로 매매를 하고요. 4등분선 그어서 매매를 할 때 그냥 여기가 이제 양봉 전에 음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음봉을 기준으로 여기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봐도 되고, 혹은 최저점 구간에서 손절 잡고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등분선 그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 음봉에서 4등분선 그었을 때는 타점이 좀 높게 될 겁니다. 타점이 좀 높지만 그래도 만약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 음봉에서 저점 잡아가지고 매매를 해볼 것 같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관심 종목을 좀 넣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도 넣어놓고요. 넣어놔있네요. 그럼 또 이제 하나씩 보면 한미글로벌은 전에도 얘기했죠. 이런 높은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여기 떨어질 때 매매하겠다. 어차피 네옴시티라는 이슈가 계속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까지 확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그때도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나중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림 받고, 선희 시스템 어제 이제 메타버스 테만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선희 시스템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그래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메타버스 테마가 좀 같이 수급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상승 종목 보면서 나오면은 얘기하겠습니다. 유신은 아까 잠깐 봤고, 와이어블은 이게 5G 관련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5G 관련된 종목, 이렇게 얘도 똑같이 그냥 좀 이렇게 박스권 아직 정확하게 넘어주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습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이 있죠.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은 이게 분봉으로 보면은 얘는 아침은 아니지만 상승했다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봉으로 표시하면은 여기가 이제 몸통이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린 종목은 언제든지 종가에 많이 빠지기도 해서 상한가를 잘 못 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는 염두를 좀 해주면 좋겠고, 백산은 이제 좀 수급주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했고, 그냥 딱 이런 수급주는 깔끔하게 매매하기 좋은 게 이런 박스권 있죠. 이런 박스권을 이 박스권에서 저점을 손절 잡고 얘도 똑같이 4등무선 그어가지고 4등무선 그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120선을 강하게 돌파를 못했는데 여기 120선을 강하게 돌파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등락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매매는 안 하겠지만, 이 등락률은 좀 적어도 이런 수급 이런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눌렸을 때 그런 자리 좀 보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은 특히나 이 수급주 같은 경우는 이런 120선 구간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은 좀 넣어놓고, 자연과 환경 얘도 태풍으로 좀 엮여서 갔고요. 양지사가 최근에 강합니다. 지수가 하락하니까 이제 품절주 상승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게 결국에는 그냥 지수 하락에 의해서 이게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수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자리 오면은 17,200원 이런 자리 오면은 이제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떨어지더라.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양지사라는 게 이 회사의 가치로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이 회사 주식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높은 구간이니까 좀 보기는 안 볼 것 같고, 뭐 이루온 같은 경우는 좀 5G, 얘도 5G로 좀 오른 모습입니다. 또 그동안에 박스권 구간을 이런 매집을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아까 봤던 현대바이오처럼 돌파하는 순간 그때부터 좀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 요즘 자율주행 이슈가 좀 한 번씩 나오고 있던데 얘도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트라젠 이텍스는 뭐 크게 상승한 거 없고, 히림도 좀 중간에 이제 상승을 또 했더라고요. 히림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네옴시티 관련된 주에 좀 밀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얘도 이제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다. 한국정보통신도 상승을 크게 했었는데 이런 자리가 확실히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얘는 이제 애플페이 그 현대카드 독점 계약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때가 애플페이가 잠깐 보면은 어떤 종목이 있었냐, 얘밖에 일단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었네요. 일단 이 한국정보통신, 얘는 그래도 움직임이 되게 양봉이 많은 거 보니까 되게 뭔가 모습이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오랜만에 보는데, 이런 자리를, 이런 박스권을 이제 상승을 한번 했다가 상승하고 나서 눌릴 때 이런 정고점이었던 구간을 딱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주들은 좀 그런 모습이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이제 등락률 자체가 얼마 안 올라가니까 매매를 안 하는 건지, 이런 수급주는 확실히 지지와 저항이 좀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승 종목은 좀 이 정도로 좀 마치고, 하나기술도 움직임은 괜찮았네요. 이런 자리에서 요즘 2차전지 꽤나 강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럼 상승 종목은 이제 관심 종목을 한번 뽑아놨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매매할 종목들 한번 보고요. 관심 종목으로 이제 조일알루미늄부터 하나씩 보면은, 조일알루미늄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이제 있으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저점 구간이 되고, 이 종목을 얘기할 때 여기 120선이 밑에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손절 잡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느낌이냐, 물론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한데, 근데 그래도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떨어질 것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에 이런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저점 구간을 계속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바닥이 이렇게 이 앞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진 상태고, 이 쌍바닥이 만들어진 뒤에 여기서 한번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뭐 이틀 아니면 일주일 지났을 때 얘가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3중 바닥이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 뒤에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 그냥 이 구간에서, 이 박스권 구간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구간에서 또 크게 좀 올라갈 때 조금씩 정리를 하는 식으로 좀 매매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 알미늄은 일단 매수는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태영 로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때 이 음봉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했었고, 이게 이런 종목이 떨어지면 이제 분할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움직임 보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유인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 이슈도 지금 계속 한 번씩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매수하기는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일 알미늄 얘기 잠깐 하면은 바닥권 이런 식으로 바닥을 지금 계속 얘도 한 번, 두 번, 얘도 세 번 하면서 결국엔 여기서 상승이 좀 나와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바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가요. 일단 얘는 지금 이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그었던 구간, 여기 저항 구간을 결국에는 거래량 줄어들면서 이제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이슈가 하나 터지면은 상승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차피 우리 보유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볼 종목들이 많으니까 리스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매매를 하고 안 오면은 그냥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이런 박스권 이제 슬슬 이제 매수 타점이 점점 오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떨어질 때, 이 떨어질 때 봐야 되는 거는 거래량을 보라고 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떨어지는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떨어져 가지고 한 여기 주황색, 이거 노란색 21선 구간 이런 자리까지 오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1,400원 이 자리가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구간이 이렇게 윗꼬리 달리는 딱 구간이 있죠. 이런 데서 한번 1차로 매수하고, 근데 이게 이 눌림 매매의 단점은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른다고 했죠. 여기서도 매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2차 매수, 그 다음 마지막 여기 3차 매수하고, 맨 마지막 9,100원 여기를 손절로 잡고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1승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산다라고 했는데 아직 떨어지진 않았고요. 세비캠 요즘에 이제 폐배터리로 강했죠.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뭔가 버텨주는 모습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가 이제 의외로 싸게 살 기회가 되니까 그런 거 한번 기다려 봅시다. 얘는 5일선을 지금 핑크색 선인 5일선을 지금 버티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왜냐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여기서 5일선 더 지키면서 상승하면은 진짜 강한 종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종목들을 이렇게 뽑았어도, 그러니까 더 뽑아도 되는데, 오늘 그냥 6개, 기존에 있던 관심 종목 6개 이렇게 좀 넣어놓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명언은 이거 스윙스의 부자기암시라는 그런 곡이 있는데, 그냥 이게 보면은 되게 부에 대해서 좋은 말을 이렇게 막 써놨습니다. 가사가 일단 좋은 거고, 노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저런 걸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확언을 이제 곡으로 썼고, 이 동기부여가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이 박 프로덕터가 매일 확언을 들으면서 인생을 변화시켰다라고 합니다. 미디어에는 특히나 이제 부자나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부자인 사람이 나쁘다라는 사실은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나쁘다는 사실도 정확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이제 부자는 나쁘다, 돈을 밝히는 사람은 저질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누군가가 씌워둔 프레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내 시야를 가로막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깨는 게 이런 확언들 같은 거 들으면서 잠재의식을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뭐 이거는 믿으나 안 믿으나 좀 선택입니다.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